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2월 2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일본인들이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과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미사와 아야이가 블룸버그에서 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금리 상승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개인 부채가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을 압도하고 있다. 소비자 대출이 16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작년에 처음으로 소득을 초과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저금리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대출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작년에 소비자 대출이 약 N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100만 달러에 달하자 개인 파산을 신청한 도쿄의 한 의료 종사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이 여성은 빚을 갚기 위해 한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려 이전 대출기관에 돈을 돌려주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파산이라는 것을 사회적 낙인을 고려할 때 신원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중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지만 일본의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인해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해지고 있다. OECD 달러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평균 임금은 약 4만 7천 달러로 미국의 약 8만 달러에 크게 뒤처졌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연간 4,500만 원, 미국은 한 8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일억 연봉은 아주 매우 높은 겁니다. 여러 차례 차입으로 인해 부채 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살은 2023년에 792명으로 급증했다. G세대 대출자 9월 말 기준으로 약 1100조 달러가 넘는 방대한 가계 저축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에 대한 완충 역할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나이 든 가구보다 이게 훨씬 적은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뉴스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 조건으로 좀 그림으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을 편집해 봤는데요. 만약에 자영업자 매출이 감소한다면, 그런데 왜 자영업자 매출이 감소했냐고 그러면은 국내 소비가 냉각이 되고 또 일본처럼 가계부채가 증가해가지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증가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건물 임대료 등이 또 크게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럼 건물 임대료가 인상된 원인을 보면은 부동산 부채가 또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히 자기 돈으로 건물 진 사람은 별로 없고 이것 또한 부동산 대출을 통해 가지고 건물을 임대주가 된 사람도 꽤 많다는 얘기예요, 한국에. 그렇게 돼서 자영업자가 폐업이 증가하는데 건물 임대료 인상이 되는 게 근본 원인이 되면은 또 자영업자가 폐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건물 공실이 증가하고 또 대출 상환금이나 그다음에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그런 건물주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 내놓은 건물이 국내인들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줍줍하게 돼 있다. 싼 가격에.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줍줍하는 것들이 꽤 많이 늘어난다면은 도시 속에 우리 한국인들은 신식민지 이 시대의 노예 생활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 건물 공실 증가, 매물 증가까지는 뭐 약간 현실성이 있지만은 요 제가 약간 회색깔로 약하게 써놓은 것은 이런 약점을 있다는 것을 미리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성 논리라는 건데요. if then 왜냐하면이 신기루, 덧없는 희망, 망상이다. 끝까지 가면 우주의 원리까지 생각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유용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충분성 논리는 현재 시제로 작성해야 한다. 너무 과거나 미래로 가면 신기루가 된다. 그래서 이런 충분성 논리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은 많은데 상관관계로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은 신기루로 느껴지는 먼 미래를 얘기하는 그 예언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신기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또 과거로 너무 돌아가도 그렇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좀 돌아가서는 안 되고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은 또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너무 돌아가도 뜬구름 잡고 잘못하면 이제 음모론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한계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별도로 이런 논리적인 거는 별도 방송 시간을 하나 좀 제가 스터디한 것을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시설 주변 중국이 취득 최다 토지 건물 외국인 비율 2.2% 정부 첫 조사 지지통신 정치부에서 취재를 한 겁니다. 정치적인 얘기로 분류를 하네요. 12월 23일 20시 4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는 23일 중요 토지 등 조사법에 근거한 토지 등 이용 상환 심의회를 열고 안전 보장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건물에 관해 외국 법인의 취득 사항을 공표했다. 2023년도의 거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 최다는 중국이었다. 공표는 22년의 동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시설의 방해, 전파 발사 등 저해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법은 기지나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시설의 주위 1km나 국경 낙도를 주시지역이나 특별주시지역이라고 규정, 지금까지 583개 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3년도까지 지정한 399개 구역, 거래 건수는 16,862건으로 371건이 외국 법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 중 특별주시 구역 주변은 30건, 2024년도에 지정한 오키나와현의 주일 미군 시설은 근데 포함은 시키질 않았답니다. 국가지역별로는 최다인 중국이 54.7%, 한국이 13.2%, 대만이 12.4%로 뒤를 이었다. 구역별로는 거래가 있던 전 20도도현분 가운데 방위성 시가야 청사 도쿄도의 104건, 보급통제본부 등의 39건 등 도시부의 시설 주변이 상위를 차지한다. 역시 그 지방보다 도시가 제일 많죠. 내각부에 의하면 아파트나 맨션의 취득이 약 80%에 의한다. 우리나라도 거의 유사할 거예요. 한국도 부동산 외국인 취득에서 중국이 단연 상위를 차지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버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중국인 아파트 주인에게 월세를 주고 사는 한국인으로 비유될 수 있겠죠. 앞에 제가
그 신식민지 시대에 노예 생활을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일본은 그만큼 국가 안전 보장상 이런 법이 있죠. 우리나라도 어떤 그 외국인 취득에 대해서는 어, 중국에 대해서 특히 왜냐하면은 상호고 국가 간 호혜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가 없죠. 부동산은 이제 매매가 된다고 하지만 아파트나 근데 땅은 자기 게 아니게 됩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중국인이 그 아파트를 사더라도 우리나라 강제법으로 하나 뭐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한 20년 살면 강제 매각법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현재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최빈층 노약자층에 관한 뉴스인 것 같은데요. 주거지원금 높였더니 쪽방월세가 뛰었다. 김정은 손덕호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12월 23일 11시 4분에 보도를 했네요.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해마다 높여 쪽방집 주인들은 임대료 따라 올렸다. 전문가 공공이 나서 값싸게 임대해야 서울 월세 변동률 쪽방이 4.31%가 올라갔고 연립주택은 거꾸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거 그 월세들이 올라간 거 서울 주거급여 상한액 지금 2023년에 한 33만 원 정도 주거급여를 올려주고 있는데 월세도 비등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 쪽방을 가지고 있는 그 건물 구닥다리 건물이지만은 인프레도 되고 좀 올려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서울 쪽방 월세 5년간 13.2% 올라 연립 월세 상승률은 1의 77배다. 그건 쪽방이 또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긴 하네요. 주거급여 오르는 만큼 쪽방 월세도 올라 악영 우려 전문가 공공이 쪽방성 환경 개선에 싸게 임대해야. 청년주택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홍정은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정부도 부작용 방지를 위한 마땅한 장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등포 쪽방성 정비사업처럼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LH와 영등포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단지로 개발 뒤 공공이 보유하게 된 새 임대료를 싸게 해서 쪽방촌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여간 이런 경우에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나라도 임대주택을 좀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일부 사람들은 슬럼화를 또 걱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적합한 비율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에서는 이런 또 뉴스를 내보냈네요. 이미들 어느 정도 그렇게들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밀려 22위에 일본 1인당 GDP 내각부 지지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각부가 23일 발표한 국민경제계산의 연차축에 의하면은 2023년의 일본의 국민 1인당 명목 GDP는 전년비 약 0.8% 감소의 3만 3,849달러이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2위로 21위인 한국을 밑돌았다. 2022년에도 한국의 계산 기준이 변경되는 바람에 한국이 21위, 일본이 22위로 수정됐는데
한국에 밀린 것은 비교 가능한 1980년대 이후 처음이다. 대달러로 엔저가 진행되는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준다. 총액으로는 본 2023년에 일본의 명목 GDP는 4조 2131억 달러, 독일의 역전당해 2022년 3위에서 4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2024년에도 우리나라 개인당 1인당 명목 GDP가 일본을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2024년에도 우리가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일본을 따라 마셨다 하는데 어떤 희열을 느낄 것보다는 뭐 다 같이 동반해서 다 같이 내려가는데 어쨌든 과거의 일본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또 많이 가고 일본에 이재명 지연 전설은 개인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는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지연 전설은 주요 언론에서 까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꼼수 선거법 항소심 통지서 세 번째 송달 거부. 세 번째라 재판 지연 논란. 변 교수라는 사람이 12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사불명 이유로 송달 불가. 이재명 항소심 지연 전략인가? 전술이지 전술.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고의 지연 법원 평가 어렵다. 민주당 이재명 당탄법 본격 논의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원 공시송달 절차들이 이재명 항소심 본격화되나. 이재명 대장동 성남 FC 60차 공판 출석. 재판 지연 논란 확산.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란. 이재명 방탄 입법 추진되나. 뭐 이런 뉴스들을 이 변 교수라는 사람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지연 차단, 집행관 송달 절차 개시했다. 자유최고 법외드림 12월 18일 날 보도한 거 두 가지 정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네이버 플랫폼에 계속 뜨고 있는 것은 주요 언론기관들이 윤 법적 회피 않겠다더니 법 악용의 탄핵심판 고의 지연. 이재명이한테도 이런 뉴스를 그 주요 언론기관 새끼들은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김장현 동아일보 12월 23일 11시 18분 노박 즉시 수령한 탄핵서류 윤 일주일째 거부. 헌재 16일부터 최소 11차례 송달. 윤 수령안의 탄핵심판 절차 지연. 박 탄핵 가결 당일 노 다음날 수령. 야 벅꾸라지 심판 회피하려 해. 윤 대통령 서류 수령 거부 헌재 송달 간주 여부 발표 예정. 12월 23일 10시 34분에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이런 두 가지로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형평성 있게 지금 주요 언론이 형평성 있게 지금 보도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제목을 내도 그때 이 부가적으로 그 내용에 이재명이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좀 그런 게 이게 지금 이거야말로 편향된 보도 지금 자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단독 이석기 석방 간첩 연루단체 윤미향 중국인 종북 모임 트랙터 시위 지원한 민주당 오승영 뉴델리에서 12월 23일 12시 19분에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트랙터 시위대 서울 진입 경찰 압박, 종북 인사 시위 주도, 중국인 연설의 환호도, 경찰청 28시간 만에 10여 대 트랙터 진입 허가, 현 체제 전복 원하는 세력 민주당 후원 방증. 이게 어디 역인지 한강진역이네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쪽에 자 이런 거를 보면은 농사짓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뭐 깨끗이 이 시위 참석하려고 오히려 그 차를 세차를 했는지 몰라도 공장에서 새로 빳빳하게 나온
차들을 몰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지원 세력이 있지 않는 한 이번 트랙터 집회를 주도한 인사 상당수는 NL, 자주파계로 분류된다. 저보고서 NL과 PL을 모르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그런 게 내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니, 그 나이대에 NL과 PL을 모른다는 게 됩니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이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이 빨갱이 애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봉준이 여기서 왜 나와? 투쟁당 초당장을 맡은 하원호 전농 회장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한 인물이다. 게다가 이번 남태령 집회에는 중국인이 연설에 나섰다. 중국인은 연설을 통해 제가 비록 뿌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저기 큰 대륙에 있지만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국민이라며 제가 좀 쫄렸다.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이라고 했다. 그러자 집회 현장에서는 괜찮아 멋있다. 미친 애새끼들이군요. 네. 이 4대주의가 벗어나질 못했어요. 여당은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만 해도 뭐 정복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법들은 이게 프랑스가 좌파 정권들이 심해서 그런지 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툭하면은 이게 농민 시위대가 트랙터 몰고 올라오는 거 이 정도는 이 정도로면은 여기 그 앞에 그 라브라 그러나요? 이게 무기 형태나 마찬가지죠. 거의 탱크 몰고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탱크 몰고 올라온 거예요. 무력 진압을 하겠다, 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무력으로. 한라인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TV조선에서 보도를 한 걸 캡처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이른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처벌할 근거 없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 표현이 얘네들 자체가 너무 편향돼 있는데 언론의 자유 또는 의구심을 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자기네들은 깨끗하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부정 입사시험을 치르는 아새끼들이 무슨 자기네들이 공직선거를 공정하게 했다고 이런 조동진이 어떤 놈인지 죄송합니다. 중앙선거관리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 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에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낼 수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다. 요거는 그 선거 그 캐치프레이즈들을 그 허용한 거하고 불허했던 이런 비교를 또 냈네요. 조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확증 편향 경향이 있어 이분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네요, 이 아들이. 그런데 그 계엄군이 거기 선관위를 왜 들이닥쳤는지 뭔가 정보 없이 그렇게 했겠느냐. 생각해봐야 될 게 많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더 많은 병력과 드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신현이 로이터에서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5시 3분에 보도했습니다. 한국군은 월요일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자살 드론을 포함한 더 많은 병력과 무기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합동참모본부 JCS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를 제공했으며 지난달 김정은 지도자가 시험을 지도한 후 러시아로 보낼 자살 드론을 더 많이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자살 드론은 김정은이 집중해온 과제 중 하나라며 북한이 이를 러시아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모스크바의 군사적 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남한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고 전투 경험을 쌓으면서 한국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내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리아의 새 지도자 모든 무기가 국가 통제하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루트에서 리사 골든과 함께한 마어 알 무네스 AFP 12월 23일 월요일 오전 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시리아의 새 지도자 아흐메드 알샤라는 대규모 공세로 권력을 장악한 지 2주 후인 일요일에 쿠르드족이 이끄는 군대가 보유한 무기를 포함한 무기가 국가 통제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란군이나 개별 무장단체 같은 거 다 없애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죠. 샤라는 앞서 레바논 드루즈 지도자들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 간섭을 종식하겠다고. 시리아가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하칸 피단 터키 외무부장과 함께 연설했다. 앙카라의 지원을 받은 반군은 12월 8일 다마스커스를 점령한 반군 동맹을 이끌고 오랜 통치 바사르 알 아사드를 무너뜨린 샤라의 이슬람 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에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기도 앙카라의 지원을 받았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터키가 원하는 방법이 있죠. 군복을 입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니까 깨끗이 정장으로 갈아입고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알샤라라고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좀 꽤 젊은 층에 속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은 지갑으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23일 피터 제기의 뉴스레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거더만요. 미국 정치가 연말 파티에서 술에 취해 누군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최근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 투표 패턴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으로 투표한 것이 아니라 문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공화당에 투표하고 저소득층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기울어지는 전통적인 현장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흑인이나 저소득층이 트럼프에 찍었죠. 양당 모두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슈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악 중 가장 작은 악으로 인식되는 후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차악을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윤석열 개새끼까지라고 얘기하는 놈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잘났다는 게 아니고 차악을 선택한 거로 봐야지. 응? 자기는 윤 안 찍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욕을 하겠죠. 나는 공식적으로 누구 찍었다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차악의 선택인 거 아니냐 이 사람들아. 응?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한국 망해라고 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제 소신은 분명히 얘기하고요. 이러한 투표 역학은 향후 몇 차례의 선거 주기
동안 스스로 수정될 것이지만 스스로 수정된다. 소득에 따른 정치 정렬이 다시 등장해야 함. 미국의 새로운 정당 시스템이 곧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양당 정치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번 소개를 한 건데 또 뉴스가 나왔네요. 닛산과 혼다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업체 설립을 위한 합병 시도. 마리 야마구치와 일레인 쿠바바흐 AP통신에서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10시 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닛산하고 혼다가 이렇게 합쳐지는데 여기에 미쓰비시가 지주회사격으로 들어와서 그 밑에 있는 형태로 각자 브랜드는 계속 쓴다는 거지만은 일단은 자관 미쓰비시 자동차 지주회사로 해놓고 그 밑에 닛산과 혼다가 들어간다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본도 그 중국 전기차에 밀려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의 전기차 전쟁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왜 보수로 기울었나? EBS 방송에서 캐처를 했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저출생 워킹맘 극우 그리고 신자유주의. 이 교수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 보수를 그 약간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송을 들어보니까. 안정된 중산층 생활로 이끌 좋은 일자리를 두고 만약 문재원이 경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것이 문제라면요. 화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이유로부터 오는 분노와 불만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젊은 여성들을 탓합니다. 사회에서의 실패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죠. 그들에게. 한국의 젊은 남성들한테. 여기에는 이제 저출생 얘기도 분명히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남성들의 여건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두선적인 얘기는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 모두 같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게 배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남자 여자가 적이 되는 꼴로 가고 있는 게 워키즘인가? 그렇죠. 워키즘. 그런 거 저는 그렇게 그 똑같은 상실감을 느끼고 그렇다면은 한국의 그 젊은 남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탓한다 중에서는 한국의 여성도 군복무를 해야 할 거임. 요즘 뉴스 이런 거 편집하다 보면은 한 파라는 여성 기자인 것 같아요. 남성 기자들이 이제 기자를 하고 싶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도 여성화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이런 생각을 좀 확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전세, 아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을 줍줍하는 그런 상황 그린 거에다가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해 봤는데, 제목을 여성 호주제의 사회로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비혼주의에다가 저출생이 이제 현상인데, 그것은 만약에 싱글 워킹맘이 확산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공동육아 타가소가 확산될 것이다. 그게 꼭 타가소라는 게 공산주의 사회에서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업주부로서 여성 경제력을 유지하기는 어렵죠.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한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을 하고서 3개월 후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죠.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여성이 이제 그 직장에 다닌다면은
어쨌든 공동육아 타가소가 확장될 것이다. 좀 비용도 많이 들고 어쨌든 여성 경제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because 그리고 여성 경제력이 유지되는 게 근본 원인이 되면은 나중에는 여성 호주제도 나올 수 있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이제 애를 낳으면은 제가 김가인데 저희 집사람은 조씨예요. 그러면은 여성 호주제가 되면은 제 자식들이 조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오지도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 여성 호주제가 더 진전돼서 나간다면은 실질적인 모계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것도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모계 사회가 된다면 그러면은 전 세계적 지역 전쟁이 더 발발할 것이다. 땅 따먹기 전쟁이. 왜냐하면은 남성의 역할은 군대, 전투력이 강한 방위 군대 역할에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증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과거에 모계 사회가 있었다. 모계 사회가 됐던 이유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프로이드 박사가 얘기한 거로는 남성은 사냥을 한다 그러면 여성들은 주로 채집을 해가지고 동굴에 저장할 걸 많이 둬가지고 겨울철이 되면은 남성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동굴에 들어와서 여성들한테 먹을 것을 구하고 거기서 살고 또 이제 따뜻해지면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여성한테 나 잘했지 라고 칭찬받는 그런 남성들이 됐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제가 20대 초반에 읽은 프로이드 책을 보면은 그런데 아까도 그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논리는 한계를 좀 두고 있습니다. 충분성 논리는 신기루, 덧없는 희망, 미라지, 덧없는 희망, 망상이다. 끝까지 가면 우주의 원리까지 생각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용하다. 그래서 가급적 충분성 논리는 현재 시제로 작성해야 한다. 너무 과거나 미래로 가면 신기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성 호주제까지는 미래긴 하지만은 너무 미래로 안 간 여성 호주제도 나올 수 있겠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은 좋은 건데 그게 이제 우측에 여기 쓴 것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음모론으로 몰리는 거죠. 상관관계를 따지는 사람들은 인과관계로 따졌을 때는 음모론은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음모론으로 아까 그 부정선거도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나 자관 그런 것도 이렇게 자꾸 논리적으로 해서 비논리적인 것들을 카트해내고 너희들 주장이 좀 틀렸어.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처벌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선관위 생각들도 그게 편향적이고 편향 확증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지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음모론이 아니고 요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를 가지고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어떤 그 사회, 그러니까 상관관계로 해가지고는요,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과관계로 따져가지고 그것은 좀 아니다라고 설득을 해서 현실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사회인데 선관위까지 나서가지고 그 조동진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따위 사고방식을 하는 애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네요. 오줌맥주 사태 후 1년 중맥주 수입은 반토막 빈자리는 일맥주가 채웠다. 유진우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2월 24일 11시 20분에
일맥주 4년 만에 다시 중맥주 제쳐. 올해 일맥주 수입량 역대 최대치 근접. 국가별 순위 17위에서 2위로. 자, 일본에 또 그 여행도 많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 맥주를 먹었겠죠. 그랬더니 칭따오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수입량도 여행 갔던 사람들이 뭐 아사히를 요구했는데 꼭 아사히 거 아니래도 어 저는 그 저기 홋카이도에 그 별 있는 게 뭐죠? 홋카이도 맥주, 삿포로 맥주 그것도 괜찮던데. 근데 뭐 찡따오거나 거기나 다 독일 기술로 만든 거라고 얘기는 하죠. 네. 어쨌든 그 공장에 오줌 싸는 장면이 나온 이후로 그 매가에 쌓여 있는 데다가 중국의 그 위생이나 그런 수준이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 일본 맥주 수입량이 늘었답니다. 뭐 우리는 뭐 죽으나 사나 뭐 한국 맥주죠. 그거 외에 뭐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먹지 젊은 애들이 이런 걸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억대 연봉 기아 킹산직 미스터 션샤인 그 배우도 지원. 김민정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12월 24일 오전 9시 17분 45초까지 이건 나타났네요. 배우 이정현이 남자입니다. 여자 이름 같지만 기아 엔지니어 신규 채용에 지원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정현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탈락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과 함께 채용 결과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유했다. 기아 생산직은 현대 자동차와 함께 억대 연봉과 정년 보장으로 킹산직으로 불린다. 그래서 제가 12월 22일 09시 41분에 제가 그 방송을 했죠. 여기 있습니다. 이거 누른다고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2023년도 평균 임금이 1억 7,1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아까 그 앞에 시작했을 때 그 일본의 임금 평균이 한 4,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중위급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5천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들은 성질을 내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내가 얼마 받는데 그럴 리가 있냐 5천만 원이라니 무슨 얘기야. 저건 연봉 한 2천도 있을 거고요. 3천도 있을 거고 4천도 있을 거고 5천도 있을 거고 근데 기아는 이게 1억 7,100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연소제까지 해가지고 그 성관이하고 똑같은 새끼들이죠. 자기 자식들 그 성관이에 취직시키는 거나 그거나 그러니까 내가 정년에서 나가더라도 취직하는데 내 아들놈 써줘. 대를 이어서 충성하겠다는데 XX 시발 안 채워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 민노총 소속이죠, 기아. 그 민노총에서 빠져나온 노조원도 있다고 얘기는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 이정현이라는 배우가 연극 배우로 시작했다는데 생김이 악역에 딱 맞는 얼굴이죠. 그래서 제 그 유튜브 그 기아 스루퍼 퇴계 소개 방송에 1억 1,14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무려 지금 11.2%나 전년 대비 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송했지만은 비용에 외주가공비나 지급수수료들은 얘기 안 해요. 외주가공비가 지금 하청업체에 들어와서 조립하는 사람들을 나는 염두에 둔 건데 비성분 내용을 너무 단순화했다. 친절한 금자씨에게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분명 외주 가공비도 있을 것이고 지급 수수료도 있을 것이다. 자동차 노조가 성관이처럼 자신들의 자식을 채용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이런 걸 이해 카르텔이라고 한다. 매우 높은 연봉 수준이다. 부드러운 거를 이것도 제가 방송을 해봤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탈세계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이 얘기를 해야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